여러분은 학교를 좋아하시나요? 학교 가는 거 좋아요? 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그만치 1년이나 있었고요. 올해도 역시나 또 학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전에 내가 아는 그 어린 친구들, 학교가 지겹다고 했고, 학교가 폭파돼 버렸으면 좋겠다고 했고, 학교가 사라지면 좋겠다라는 아이들의 어떤 열망 때문에 작가들이 그런 소재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상황을 겪어내면서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내 문제이기도 했어요. 근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참 좋아했더라고요. 학교에 가는 애들이 부러운 때도 있었고요. 학교에 가고 싶어서 검정고시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니죠. 요번에 제가 5가지의 책을 이제 완성을 하면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2가지를 썼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건방진 장루이와 68일이라는 작품하고 또 내가 김소연 지나일 동안이라는 이 2가지 제목의 글은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았던 어떤 아이, 그리고 앞에 나서는 건 너무 싫어. 자신감도 없고 또 그런 일은 아주 특별한 다른 애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중간만 하면 된다. 애들이 적당히 얘기를 좀 했을 때 슬쩍 끼어들어서 그냥 비슷한 얘기 정도 하면 어떻게 하든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소심하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윤기라는 아이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김소연 지나일 동안이라는 작품에는 역시나 좀 소심한 아이인데 이 아이는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좋다고 몰래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소심한 아이죠. 근데 그 아이는 선생님이 유난히 자기를 좀 지켜봤다는 생각을 사실은 착각이었는데 그거를 좀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반에 좀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 아이를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또 참한 또 아이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누군가를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를 하나 딱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요 좀 학교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아이한테 짝을 만들어 준 거죠. 네가 좀 얘 좀 도와줘 이렇게. 진아는 그게 선생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생님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만큼 선생님도 자신한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소연이의 수호천사같이 어려운 걸 함께 해주고 학교에 오고 가고 할 때 도와주고 이렇게 늘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책임을 맡은 거죠. 그런데 김소연이 좀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던 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친구 관계 이상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의 그 적응이 잘 되지 않는 이 문제를 진아가 혼자 떠맡아서 어른도 하기 어려운 것을 혼자 해내면서 아이가 병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이 2아이의 특징은 누구나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애들이 아니에요. 좀 소심하고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리고 좀 적당히 어딘가에 숨어있는 중간쯤 가는 그런 애들인 거죠. 생각해 보면요. 이 5권의 작품 중에 작가인 저의 성향을 제일 많이 닮아 있는 애들이 이 2아이입니다. 이 윤기라는 아이, 중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하고 누군가 책임을 지라고 역할을 주면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투정 부리지 못하고 그걸 끝까지 하느라고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타입의 아이가 사실은 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 아이의 속마음을 좀 조금 더 잘 그려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생님도 여러 아이들을 살펴야 하니까 어떤 아이가 그런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선생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할 때 털어놓을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건 그건 다른 건 떠나서 이 아이한테는 불행이죠. 괜찮았던 아이가 이런 엄청난 무게감 때문에 선생님이 책임지라고 한 그 문제 때문에 이 아이가 병들고 있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를 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게 주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특히나 어른들 또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래도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채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좀 책임이 지워져 있으면 조금 덜어주기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들어줄 수도 있어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내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기는요, 이름이 그냥 윤기가 아니고요, 윤기가 난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그 이름을 정할 때 윤기가 난다는 사람은 이렇게 윤기라는 이름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이름에다가 반짝반짝 윤이 난다는 그 뜻을 좀 얹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빛날 수 있는 아이야 라는 거, 기회가 되면 너도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아이야 라는 뜻을 살짝 심어주고 애들이 부를 때는 반짝, 오반짝 이렇게 부르도록 별명처럼 하나 만들어 놓기도 했거든요. 결국은 장루이를 만나면서 의도치 않게 어떤 사건에 개입이 됐고 걔 때문에 마음고생도 했지만 장루이라는 아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도 존재감을 찾는 내용이 그 건방진 장루이와 68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든 어떤 기회가 오면 이 아이도 특별한 아이였구나. 이 아이한테도 정말 좋은 재주가 있었어. 이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들 간의 관계 이야기를 다루면서 윤기가 비로소 존재감을 갖는 아이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좀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김소연 진아일 동안에 이렇게 글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거는 의도치 않게 누군가로부터 과도한 어떤 책임감을 부여받은 아이가 자기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존재감, 내가 나인 것, 이것을 상실해버리고 누군가에 붙어있는 아이처럼 보이는 것을 이름을 붙여서 제목까지 써냈습니다. 여기에서는 얘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결국은 새엄마밖에 없었거든요. 새엄마하고는 사실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새엄마가 유일하게 그래도 얘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봐 줬고 얘의 어려움을 좀 덜어내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이야기 속에는 새엄마는 뭐 구박하고 또 딸의 마음도 몰라주고 자식의 마음도 이런 사람으로 많이 그려지곤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새엄마, 친엄마 뭐 이런 걸 떠나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배려하는 그런 순간도 생긴다라는 것을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는 학교 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그리고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겪을 수 있는 어떤 일, 거긴 선생님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한 얘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